공돈 6강 1차 함수 단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의 모든 중학생들이 수포자의 길로 접어든다는 1차 함수의 단원입니다. 하지만 공돈을 하는 여러분들은 함수 때문에 수학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함수 때문에 수학의 신세계로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함수의 세계로 빠져드시길 바랍니다. 함수, 1차 함수. 그럼 이 함수가 뭐냐? 함수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라는 것은 어떠한 x값이 주어졌을 때 y값이 하나로 결정되는 것을 우리는 함수라고 합니다. x값이 있을 때, x값이 주어졌을 때 y값이 하나로, 단 하나로 하죠? 하나로 결정될 때, 결정되는 것을 우리는 함수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x의 자연수랍니다. 자연수 x의 약수의 개수를 y로 하자라고 했을 때 얘가 함수겠느냐 아니냐를 따져보자고요. 자연수 x라는 것에 약수의 개수를 y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x를 5라고 한다면 y는 뭐가 될까요? 5의 약수의 개수니까 몇 개예요? 2개겠죠. 그 다음은 x가 4라고 했을 때 y의 값은 뭐가 될까요? 4의 약수의 개수니까 몇 개가 됩니까? 1, 2, 4에서 3개가 되겠죠. 이렇게 함수의 값이 y의 값이 단 하나로 결정될 때는 얘를 함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 함수가 아닌 경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런 거겠죠. 자연수 x의 약수를 y라고 할 때 한번 따져보자. 자연수 x의, 그러니까 x가 똑같이 5라면 y는 뭐가 될까요? y는 뭐가 돼요? 5의 약수를 y라고 했을 때 5의 약수는 1하고 5. 아하, y 값이 1도 되고 5도 된다는 거네요. 맞죠? x가 4라고 했을 때 y는 뭐가 되겠어요? 약수니까 1도 되고 2도 되고 4도 되고. 얘처럼 y 값이 벌써 3개나 되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함수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함수다 아니다를 판단되어지는 것이 시험 문제 당연히 출제가 되겠죠. 다음 중 함수인 것은 아닌 것을 찾아라. 뭐 함수인 것을 찾아라, 아닌 것을 찾아라. 여러분들 뭘 하면 된다? x를 대입해봐서 그 시계 조건에 따라 x를 대입해봐서 y값이 단 하나로만 결정되는지 y값이 얘처럼 여러 개로 결정되는지를 봐서 여러분들이 함수다 아니다를 판별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특별한 거 아닙니다. 하지만 시험 문제는 무조건 출제된다는 것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함수에 대한 정의에 대한 거였어요. 그 다음 두 번째, 그러면 이 함수라는 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함수라는 것을 어떤 기호적인 의미로 수학에서 쓰여지고 사용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함수라는 것은 y는 fx라는 걸로 정의를 해요. y는 fx라고 할 때 뭐라고 해요? 어떤 x에 관한 식이 있는데 그것이 뭐다? y라고 하면 우리는 그것을 함수라고 하자 이렇게 얘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보는 게 이거죠. fx는 2x, x로 합시다. x 플러스 3일 때 f1의 값은 하면 x 대신 2를 대입해서 4의 요 이런 가정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fx가 나왔을 때 묘한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긴장감이 있고 어려워할 때 하나도 없다라는 거야. 얘는 무슨 뜻이야? 일단 fx라는 식에 대한 해석을 한번 하자고요. fx라는 식은 뭐냐면 fx라는 것은 x라는 식이다라는 뜻이에요. 특별한 거 없어요. x라는 식이다. 그래서 x 플러스 3은 하나의 식이 맞는 거죠. 왜? x라는 것을 써서 내가 만약에 fa라고 쓴다라면 얘는 무슨 식이겠어요? 그냥 a에 대한 식이다. 문자를 뭘로 썼던 a로 쓰는 식이다. 쭉 이런 거죠. 2a 플러스 1 이렇게 되면 a에 대한 식. 뭐 또 다른 것도 있어요. fk라는 것도 있어요. fk라고 하면 뭐라고 해야 돼요? k에 대한 식이구나. 뭐 3k 마이너스 5 이렇게 되어 있겠죠. 즉 fx라는 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긴장감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아, 어떤 x로 이루어진 식이구나. 문자가 x로 이루어진 식이구나. 얘는 문자가 a로 이루어진 식이구나. 얘는 문자가 k로 이루어진 식이구나 라고 이해하면 되는데
그것을 너무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야. fx가 나오는 순간부터 덜덜덜 떤다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제 봅시다. 그러면 f1이라는 건 뭐냐라는 거야. f1이라는 것은 얘는 무슨 뜻이야? fx가 얘라고 했으므로 보세요. x가 결국 뭐라는 얘기야? x가 뭐다? 1이다. 즉 x 대신 뭘 쓸 수 있다? 1을 쓸 수 있다 이 뜻이야. 여기서 x 대신 내가 뭘 쓸 수 있으니까 1을 쓸 수 있으니까 얘를 x 대신 대입한다는 개념. 그랬더니 이 식의 값이 뭘로? 4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함수에서 fx에 대한 해석인 거예요. 해석. 내가 만약에 fx가 x 플러스 3이고 여기다가 a 플러스 1이라고 합시다. 이것도 두려워한다고 여러분들이. 두려울 게 없어. 얘는 무슨 뜻이야? x가 뭐란 뜻이니까 a 플러스 1이에요. 그러니까 x 대신 뭘 쓰셔라? a 플러스를 쓰셔라. 그러면 x 대신 a 플러스 쓰면 되니까 a 플러스 1에다가 플러스 3. 근데 얘는 어떻게 정리가 돼? 아 얘는 a 플러스 4구나 라고 정리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얘는 그냥 x가 있고 얘가 있다라면 x 대신 얘를 쓰는 거야 라는 의미를 가질 뿐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함수값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함수값. 이 함수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위해서 제대로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 뭐야? 용어에 대한 정리야. 머릿속에 어떤 용어들이 나왔을 때 그게 뭘 의미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함수값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fx의 값이라고 합니다. 혹은 y 값이라고 합니다. 얘가 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볼게요. 함수라는 것은 아까 제가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y는 fx라는 얘를 뜻한다 그랬죠. 이것은 수학적 기호로서 함수에 대한 의미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랬을 때 함수값이라는 것은 fx의 값 볼게요. 여기서 봅시다. 다시 한번 잘 써놓고 봅시다. fx는 x 플러스 2라고 합시다. x 플러스 2일 때 함수값이라는 것은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함수라고 한다. 함수의 식이라고 한다라고 했으면 내가 f1이라고 하면 뭐가 x가 1이라는 뜻이잖아요. x 대신 뭘 대입하자? 1을 대입하자. 1 플러스 2가 되니까 3. 즉 f1은 뭐라고? 3, 2라고 나왔어. 즉 f1의 값이라는 거죠. fx의 값, 즉 f1의 값이 얼마다? 3이다. 이 3이 뭐라는 거야? 함수값이라는 거야. 뭐에 대한 함수값? x가 1일 때의 함수값의 의미를 갖는 거예요. x가 1일 때 함수값 얼마? 3이라는 의미를 갖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여기서 뭐라고 했어? fx는 뭐와 같다? y와 같다. f1도 그러니까 y와 같겠네. 그러면 f1이 y라고 했으니까 y는 뭐가 되는 거야? 3. 그죠? y는 3이라는 뜻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함수값을 우리가 뭘로 이해할 수 있다? y값으로도 이해할 수 있고 fx의 값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다.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함수값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게 뭐야? 라고 하면 안 돼. fx에 대한 어떤 값 혹은 그것을 만족하는 어떤 y의 값 이렇게 여러분들이 함수값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나오겠죠. 결국 이렇게 되는 거야. fx는 x 플러스 2일 때 f2의 함수값을 구하세요. 이런 말이 나오면 이런 말조차도 여러분들이 뭐지? 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함수값은 그냥 무슨 뜻이야? fx에서 x 대신 2를 대입했을 때 나오는 값을 말하는 거야. 즉 x 대신 뭘 대입해보자? 2를 대입해보자. 즉 f2는 x 대신 2를 대입하니까 2 더하기 2가 돼서 4. 즉 f2의 함수값은 뭐라고 여러분들이 그냥 4라고 말해버리면 되는데 함수값이라는 말 자체에 대한 여러분들이 부담감을 갖는다는 거예요. 함수값은 무슨 값? y값. 알았습니까?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이제 잘 보세요. f2는 4라고 했단 말이야. 이 f2는 4라는 것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이제는 f2는 4라는 것에 대한 해석이 필요해. 즉 보세요. x가 뭐란 얘기야? x가 2였다는 뜻이지. 즉 x가 2였을 때 나오는 y의 값, 함수값, y의 값이 4다라는 얘기니까 f2는 4라는 우리는 뭐라고 이해해야 돼? 3강 시간에 배웠잖아요. 좌표를 배웠잖아. 얘를 뭘로? 좌표의 의미를 해석해줘야 된다고. 이제부터는 f는 4라는 것을 좌표의 값으로 좌표로 인식해줘야 되니까 2,4군요라고 이해해야 된다고요. 이런 가정들이 머릿속에 들어있지 않으니까 그냥 주어지는 것만 봐도 두렵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수에서 수포자가 되네 마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공부를 한 여러분들은 함수에 대한 두려움을 전혀 가질 게 없습니다. 왜?
이러한 내용들을 머릿속에 하나하나 정리만 하면 함수는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려요. 한순간에. 이런 게 머릿속에 정리되어 있지 않으니까 막연한 두려움을 갖는 겁니다. 즉, 다시 봅시다. 내가 F5는 마이너스 2예요. 여러분들 이거 딱 머릿속에 여러분들은 딱 떠올라야 돼. 이게 얘는 5, 마이너스 2겠구나. 라는 떠올라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함수값은 뭐다? Y값이다. 그 다음 F5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우리는 뭐로 인식하다? 얘를 좌표로 인식한다. 즉 5, 마이너스 2다라고 좌표로 인식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함수값을 구하는 거. 당연히 시험 문제 함수값 구하는 문제가 나오겠죠. 그럼 이런 거예요. 특별한 거 없다는 거야. fx가 3x-5일 때 f3 더하기 f-2의 값을 구하세요. 가장 기본적인 유형으로는 이게 출제되겠지.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 얘는 x 대신 이 식에 x 대신 3을 대입한 값이구나. x에 3을 대입하니까 3 곱하기 3 마이너스 5가 되겠네요. 그죠? 따라서 f3의 값은 맞죠? f3의 값은 뭐가 되겠습니까? 4가 되겠죠. 그 다음 f-2의 값은 x 대신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값이구나. 이 식에. 그러면 3 곱하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6에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1이 되겠죠. 따라서 얘는 4 더하기 마이너스 11이겠군. 그죠? 마이너스 7. 아주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이런 것조차도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는데 응용해봅시다. 응용해봅시다. 뭐가 응용되는? 이렇게 응용되겠죠. 여기서 하나 더 응용되는 문제. 이런 거겠죠. fx가 ax 플러스 1일 때 ax 플러스 1일 때 f2는 5예요. f2가 5일 때 f2가 1일 때 5일 때 f2가 5일 때 f3의 값은 얼마일까? 이거를 물어보겠지. F3을 물어봤으니까 x 대신 뭘 대입하면 돼? 3을 대입하면 돼. 3을 대입하려고 봤더니 3a, 5a가 뭔지 모르니까 그 값을 알 수가 없다. 즉 뭐다? 여기에서 요걸로 뭘 찾아라? a 값을 찾아서 이 식을 완성한 다음에 3을 대입하세요.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얘는 뭐라 그랬어? x 대신 2를 대입했더니 5가 나왔어요. 다시 한번 x 대신 2를 대입했더니 5가 나왔어. 이 뜻이잖아요. x 대신 2를 대입했더니 5가 나왔죠. 즉 x 대신 2를 대입하면 2a가 되겠죠. 2a 플러스 1은 뭐가 되었다? 5가 되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얘를 이항하겠지. 마이너스 1로 되겠네. 2a는 4가 되니까 a는 얼마다? 2가 됐어. a가 2가 됐으니까 우리 fx라는 이 식을 완성할 수가 있다고. x 대신 뭘 대입하면 a 대신 뭘 대입하면 돼? 2를 대입하면 되겠지. 2x 플러스 1이라는 식으로 완성한 거예요. 그랬을 때 f3의 값은 또 x 대신 3을 대입하면 되는 값이니까 뭐라고 돼요? 2 곱하기 x 대신 3 대입하면 되겠네. 플러스 1을 따라서 이 3은 6의 1이니까 7. 이런 문제가 시험 문제 출제되는데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푼다는 거야. 우리는 해석하면 돼. 수학은 해석의 과정이에요. 주어진 이 기호들, 이 식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 해석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어떤 답을 도출해내는 과정인 겁니다. 그러니까 주어지는 문장들, 주어지는 기호들, 주어지는 식에 대한 해석을 하셔야 돼요. 영어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수학도 해석하는 과정입니다. 이런 함수값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가 생긴다? 함수값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함수값과 여러분들은 항상 뭘 연결시켜야 돼? 함수값과 뭘 연결시켜야 돼? 좌표를 항상 연관시키셔야 돼요. 따라서 F3은 7이다 그러면 좌표로서 얘는 3,7이구나 라는 것을 머릿속에 그려낼 수 있어야 돼요. 알았습니까? 함수값이 나오면 좌표로 도출해낸다. 좌표가 나오면 삼각형도 심한 친구들 뭐가 돼요? 좌표가 나오면 무조건 식의 대입이라는 게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요. 뭐에? 이제는 함수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 함수식에 대입한다. 이게 바로 머릿속에 떠오르셔야 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1차 함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1차 함수 들어갈 거야. 1차 함수. 정말 재밌는 단어네요. 1차 함수. 이 1차 함수가 제대로 공부가 되시면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걸 고1 때 배워요. 고1 때 되면 미분을 배워요. 미분 배울 때 여러분들 1차 함수로 가서 노는 거거든요. 접선의 방정식이라 해가지고 그때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니게 미분 막 어려워할 때 여러분들은 1차 함수만 제대로 정리되어 있어도 충분히 미분을 쉽게 이해하고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을 겁니다. 본격적으로 합시다.
제가 3강 단원에서 얘기했어요. 함수의 3요소 기억나시나요? 우리 공동 친구들 기억나셔야 돼요. 함수의 3요소 뭐라고 했어요? 10 그래프 좌표. 그죠? 10 그래프 좌표. 이게 함수의 3요소. 탁쌤이 정리하는 함수의 3요소 10 그래프 좌표. 이제 1차 함수에서 지난 3강 과정, 1학년 과정에서는 뭘 갖고 놀았어? 좌표 갖고 놀았단 말이에요. 그죠? 이제 본격적으로 1차 함수를 들어가니까 뭐 갖고 놀 거야? 10을 갖고 놀 거야. 10을 갖고 놀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1차 함수는 무조건 머릿속에 외워야 될 거야. y는 ax 플러스 b로 이루어져 있다. 머릿속에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된다. 1차 함수를 하는 순간 우리가 3강에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정비례 관계 그러면 y는 ax, 반비례 관계 그러면 y는 x분의 a. 무조건 머릿속에 나와줘야 되는지. 반비례 하는 순간 y는 x분의 a가 나와야 되고, 정비례 하는 순간 y는 ax가 나와줘야 된다죠. 1차 함수라고 말하는 순간에 여러분 머릿속에 무조건 뭐가 y는 ax 플러스 b가 딱 떠오르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딱 떠오르셔야 되고, 당연히 여기서는 어떤 조건이 붙어야 돼? a는 0이 되면 안 된다. 왜? a가 0 되버리고 a가 없어지잖아. x가 없어지니까 1차식이라고 할 수 있어? 없겠지. 1차 함수라고 하는 이유가 뭐가 돼? 1차식으로 이루어진 함수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1차 함수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x라는 것이 없어지면 우리 1차 함수라고 말할 수가 없겠네요. 그죠? 그러면 이제 봅시다. 1차 함수는 y는 ax 플러스 b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제부터 이 a의 의미와 이 b의 의미에 대해서 머릿속에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a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차 함수에서 a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갖습니다. 기울기, 알았습니까?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합니다. a는 기울기가 돼요. a는 기울기가 되고 뭐가 돼요?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하게 됩니다. 왜 a가 그런지 보겠습니다. 그럼 기울기가 뭔지 볼게요. 일단 1차 함수의 그래프의 모양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반적으로 1차 함수는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표현합니다. 직선의 방정식. 그러니까 여러분들 1차 함수와 직선의 방정식이란 말은 같은 말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냥 직선의 방정식 나오면 1차 함수가 나오면 직선의 방정식. 왜 직선이란 말이 들어갔겠어? 왜 직선이 말이 들어갔겠습니까? 그래프의 모양이 직선이거든요. 그래프의 모양이 직선이라서 직선의 방정식. 즉 1차 함수는 그래프가 이런 모양이거나 혹은 이런 모양을 갖습니다. 잘 보세요. 이런 모양이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a가 0보다 클 때, 즉 y는 ax 플러스 b에서 a가 0보다 클 때 이런 모양을 갖는데, 이런 모양을 항상 그래프 어디부터 읽어? 왼쪽부터 읽는다 그랬지. 왼쪽부터 그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왼쪽부터 그려가는 거 항상. 알았습니까? 왼쪽부터 그려가는데 얘는 왼쪽으로 시작했는데 여기서 시작했는데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 위로 올라가고 있죠. 따라서 오른쪽 위로 향한다. 오른쪽 위로 향하는 그래프다라고 합니다. 왜? a가 뭐보다 클 때는 0보다 클 때는 항상 이 모양은 이렇게 가든 a가 무조건 이 a가 0보다 크면 위로 향하는 형태의 그래프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반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이거 뭐겠어요? 눈치채셔야지. a가 뭐보다 0보다 작다. 얘는 그래서 여기서부터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고 있죠. 오른쪽으로 갈수록 내려가고 있잖아요. 따라서 얘는 뭐 간다? 오른쪽 아래로 향한다. 알았습니까? 즉 위로 향하는 그래프는 a가 0보다 크다. 아래로 향하는 그래프는 a가 0보다 작다. 그래서 이 a 값이 뭘 결정한다?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한다.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그래프의 모양을 a 따에 따라서 그래프의 모양이 결정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a가 0보다 클 때는 위로 향하는 그래프, a가 0보다 작을 때는 무조건 아래로 향하는 그래프.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만약에 내가 y는 1차 함수가 y는 ex 플러스 1이었다. 여러분들 뭘 생각해야 돼? 아, 얘는 뭔지 잘못 떠올릴 게 뭐가 돼? 얘가 플러스니까 그래프의 모양이 위로 향하는 그래프겠군. 이렇게 떠올리셔야 돼요. y는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이 있다. 여러분 뭐가 떠올려요? 무조건 아하, 얘가 마이너스니까 a가 마이너스니까 얘는 무조건 그래프의 모양 일단은 아래로 향하겠군. 이렇게 떠올리셔야 된다고요. 이런 게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으면 함수 공부가 안 돼요.
무조건 여러분들은 이런 개념들, 알았습니까? 이런 용어에 대한 정의들에 대해서 머릿속에 딱 자리 잡히고 있어야 된다고요. 이게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식이 주어지고 뭘 찾아라, 옳은 걸 골라라, 틀린 걸 골라라 할 때 못 찾는다고. 알았습니까? A는 뭘 결정한다?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하는데 A가 0보다 크면 위로 향하는 그래프, A가 0보다 작으면 아래로 하는 그래프의 모양을 갖는다 라는 게 먼저 떠올라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중요한 거 기울기라는 겁니다. 기울기. 이 기울기는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울기. 지금 A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기울기라는 건데 1차함수의 그래프는 직선의 그래프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갖는데 얘 기울기라는 게 있어요. 기울기라는 건 뭐가 되겠습니까? 말 그대로 이렇게 되어 있을 때 X축을 기준으로 얼마만큼 기울어져 있느냐, 이 정도 기울어져 있느냐, 이 정도 기울어져 있느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기울기입니다. 그랬을 때 얘가 X축 기준으로 얼마만큼 더 기울어져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 기울기인데, 이 기울기는 A의 절대값, 알았습니까? 왜? 요렇게 되는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A의 절대값이 클수록 어떻게 돼요? 가파르다. 맞죠? 가파르다. 얘를 다른 말로 하면 얘가 Y축이잖아. Y축에 가까울수록 가파라지는 거죠. 여기 있는 것보다 얘가 더 가파르잖아요. Y축에 가까울수록 더 가파라지는 거잖아요. 그죠? 따라서 뭐가 됩니까? Y축에 가깝다. 그죠? 아니면 이렇게 누우면 X축이 여기가 X축으로 가까워지잖아요. 완만하다라는 얘기예요. 맞죠? 그러니까 A의 절대값이 클수록 가파르고 Y축에 가까워지고, 그죠? X축으로부터 뭐가 되겠어? 멀어진다. 그죠? X축에서 멀어진다. 이런 것이 다 같은 의미로 쓰인다는 거예요. A의 절대값에 크게 따라서. 당연히 클수록 가파라지니까 작으면 완만해지겠죠. 작을수록 완만해진다. 그러면 이 기울기라는 것은 Y는 우리가 이 기울기라는 것은 Y는 2x 플러스 1일 때 이 A가 무조건 뭘 뜻해? 기울기를 뜻해. 맞지? 기울기가 2예요 라고 말할 수 있겠지. 그럼 또 있겠지.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2일 때 여기서 이 식의 기울기는 뭐예요? 마이너스 3이에요 라고 할 수 있겠지. 이거 배운 거 정리해봅시다. 얘는 어떤 그래프의 모양? 위로 향하는 그래프의 모양. 얘는 아래로 향하는 그래프의 모양. 얘와 얘 중에서 1번 식과 2번 식 중에서 Y축이 더 가까운 건 뭐야? 얘겠지. 2번이겠지. 왜? A의 절대값 얘는 3이고 A 절대값이 2니까 얘가 더 가파르겠네. 이게 머릿속에 정리가 되셔야 된다고요. 알겠습니까? 그럼 선생님, 이 기울기가 1하는 값과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라는 값은 어떻게 찾는 건가요? 라는 게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이 기울기 값을 찾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울기를 구하는 방법, 맞죠? 기울기를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래프를 보고 찾는 방법. 두 번째, 좌표를 통해서 찾는 방법. 그러니까 지금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기울기를 어떻게 구하는지, 좌표가 주어졌을 때 기울기를 어떻게 구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려져 있고, 여기가 X축과 만나는 이 점을 우리가 마이너스 2라고 해요. 그 다음 여기가 3,6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기울기에서는 항상 두 점의 좌표가 있어야 돼요.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는 항상 두 점의 좌표가 있어야 됩니다. 이 두 점의 좌표인데 이 좌표가 얘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기울기는 우리가 기울기를 수학적 정의로는 뭐라고 하냐면 델타 x, 델타 y라고 표현을 해요. 델타 x, 이 델타라는 것은 증가량, 즉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이라고 해요. 다시 한번 기울기에 대해서 한번 정의적 개념을 가져갑시다. 기울기라는 것은 우리가 y는 ax 플러스에서 a인데, 즉 이 a의 값은 어떻게 한다?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라고 한다. 즉 x가 3만큼 증가하고, 보세요. x가 3 증가하고 y가 6 증가했다고. 증가는 플러스잖아요.
6도 여러분 플러스 6 증가했다 해서 플러스 6인 거지. 만약에 마이너스 6만큼 증가했어요라는 걸 써요. 그러면 여기다 마이너스 6이라고 해야 돼요. 마이너스 6만큼 증가했다 그러면 마이너스 6을 쓰셔야 돼요. 그 마이너스 6만큼 증가했다 그러면 얘는 기울기가 얼마다? 약분되니까 마이너스 2분요라고 할 수 있다고. 가장 단순한 상태야.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x가 얼마만큼 증가하고 y가 얼마만큼 증가했다는 말이 나오는 순간 뭐가 떠올라야 되죠? 아, 얘는 기울기를 뜻하는구나. 알았습니까? 뭐가 x가 증가하고 y가 증가했어 이런 말이 나오는 순간에는 얘는 기울기야 라는 머릿속에 딱 떠오르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기울기의 값을 구하는 방법이 얘처럼 x가 얼마 증가했어요, y가 얼마 증가했어요 라고 하면 이렇게 그냥 구하시면 되고, 그죠? 그래프가 주어지고 좌표가 주어질 때 어떻게 구하는지를 보자라는 거예요. 보시면 이 좌표를 찾아가는 과정을 생각하시면 돼요. 찾아가는 과정. 얘가 얘 찾아가려면 일단 어디로 가야 돼요? 요방 x 여기까지 와야겠지.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가야겠지. 그런데 제가 항상 뭐라 그랬어요? 수직선상에서 오른쪽은 항상 플러스의 개념, 왼쪽은 마이너스의 개념, 위로 올라가는 플러스의 개념, 내려오면 마이너스 개념 그랬지. 오른쪽으로 몇 칸 간 거야? 한 칸, 두 칸. 왜? 여기 마이너스 있고, 0 있고, 1 있고, 인덱스까지니까.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개. 어디로 왔어? 어디로 왔어? 어디로 왔어? 오른쪽으로 왔지? 5개 플러스 이만큼 온 거야. 여기서부터 다시 올라가는 거야. 올라가면 여기 6이잖아. 몇 칸 올라가는 거야? 6칸 올라갔겠지, 맞지? 위로 올라갔으니까 플러스 6이겠네. 그죠? 플러스 6. 아하, 이거의 기울기는,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얼마다? 5분의 6이구나라는 걸 찾아낸 겁니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이번에 이렇게 떠갑시다. 이렇게 떠봅시다. 뭐, 여기서부터 얘가 5고, 여기가 2야. 얘가 얘를 찾아. 물론 얘가 얘를 찾아가도 돼요. 편한 시점 선택하면 됩니다. 얘가 얘를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 이 좌표가 얘를 찾아가려면 여기까지 와야겠지. 몇 칸 와야 돼? 여기 1, 2, 2칸 와야겠지. 그죠? 오른쪽으로 갔네? 즉, 기울기 A는, 맞죠? 기울기 A가 오른쪽으로 몇 칸? 2칸이니까 플러스 2 왔겠네. X를 항상 먼저 해야 돼. 여기가 X에 가로, 세로 가는 건 X야. 그 다음, 가로로 가는 건 X야. 세로, 위아래로 내려오는 건 Y고, 5칸에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오려면 몇 칸 내려와야 돼? 하나, 둘, 셋, 넷, 5칸 내려야 돼. 그렇죠? 5칸 내려오는데 내려오니까 마이너스잖아. 위로 올라갔다 플러스겠지만 내려오니까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5를 갔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의 기울기값은 아하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5구나. 확인해야 돼. 플러스니까 위로 향하는 그래프였지. 아래로 향하니까 뭐가 나왔어? 기울기가 마이너스가 나왔네. 머릿속에 정리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래프에서 두 점이 주어졌을 때 기울기는 얘가 얘를 찾아가는 과정. 얘가 얘를 찾아가도 되고 얘는 어떻게 찾아가요? 이렇게 찾아가야겠죠. 그죠? 얘는 왼쪽으로 2칸 갔잖아요. 그죠? 왼쪽으로 2칸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네. 그 다음 위로 몇 칸 가야 돼? 5칸 올라가야겠지. 위로 올라가서 플러스 5가 되겠지. 결과적으로 이러나 저러나 마이너스 2분의 5가 나는 건 똑같다는 겁니다. 좌표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래프가 주어지지 않고 그냥 좌표가 주어졌다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그냥 좌표가 주어졌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2,3과 마이너스 4,5에 있을 때 이 두 점의 좌표가 주어졌을 때 기울기는 무엇일까요?를 물어본다면 아까 뭐라 그랬어?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x의 증가량분의 x가 2에서부터 얼마가 됐다? 4가 됐다. 우리가 얘가 얼마큼 증가했는지 아는 방법은 뭐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빼주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죠? 4가 2가 됐어. 얼마큼 증가했어? 2개를 빼주는 것밖에 없다고. 알겠습니까? 2개를 빼주는 것밖에 없어. 증가량을 표현하는 방법은 2개를 빼주는 방법밖에 없더라. 그러니까 x 증가량이니까 x가 2에서 빼기 4가 됐어요. 그 다음 y의 증가량이 똑같이 3에서 5가 됐어. 이거 되겠지. 알겠습니까?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2니까 아하 나쁜 데서 1 되겠네. 아하 이 좌표를 갖는 그래프의 기울기는 1이군요 라고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 하나 더 해봅시다. 좌표에 대한 거. 좌표에 대한 하나 더 해봅시다. 마이너스 2,3이 있고 4, 마이너스 5가 있어요 라고 합시다. 요 두 좌표의 기울기 A는 어떻게 되겠어? X의 증가량 마이너스 2분의 무조건 빼자. 무조건 빼기. 여기다가 4.
알았습니까? 무조건 빼기에 무조건 빼기 3에다가 무조건 빼기 마이너스 5를 그대로 쓰셔야겠지. 알았습니까? 따라서 얘는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6분의 플러스로 바뀌니까 8 되겠네. 약분되면 3분의 4인데 마이너스가 있어. 마이너스 3분의 4. 아, 이 두 점의 좌표를 지나는 그래프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 4이겠구나 라는 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기울기에 대한 얘기를 지금 했어요. 다시 한번 제일 중요한 거 한 거야. 지금 기울기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도록 제가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지금까지 제가 한 얘기가 뭐였냐면 이거예요. 이거 머릿속에 제가 지금 다시 정리하는 내용을 제 수업 설명을 들으면서 스스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1차 함수는 뭘로 이루어졌다? y는 ax 플러스 b로 이루어졌고 이 a는 무조건 0이 되면 안 돼. 이게 y는 ax 플러스 b가 1차 함수를 말하는 거야. 맞지? 그 다음 b는 뭐가 돼도 상관없어요. 맞지? 뭐가 돼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이 a에 대한 의미가 뭐라고 그랬다? 아하, 이 a는 기울기를 나타내고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한다. 정답에 A는 뭘 뜻하고 기울기를 뜻하고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한다. 즉 기울기 A는 뭘로?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더라. 그죠?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두 점의 좌표가 주어지면 이 좌표에서 이 좌표를 찾아가는 과정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으로 구할 수 있다라는 거. 그죠? 그 다음 어떤 두 개의 좌표가 주어졌을 때 두 개의 좌표가 주어졌을 때 기울기는 무조건 X 빼기 X로 우리는 구한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기울기에 대해서 정리한대요. 그 다음 그래프의 모양, A는 뭘 결정한다고?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하는 겁니다. A는 뭘 결정한다?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한다. 하하, A가 양수즉 0보다 크면 그래프는 위로 향하는 모양의 그래프. 그죠? A가 0보다 작으면 그래프는 아래로 향하는 모양을 갖는다라는 거죠. 그 다음, 이 기울기의 값, 그죠? 이 그래프의 값하기, 완만하기는 뭘로? A의 절대값이 클수록 가파르다. 이게 머릿속에 정리가 돼야 돼요. 이게 머릿속에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만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이제는 뭘 얘기할 거냐? B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B에 대한 얘기. 이 B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울기에 대한 얘기 다 했고 B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B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래프를 하나 그려볼게요. 잘 보시면 이런 그래프가 있어요. 얘가 이 점이 3, 이 점이 마이너스 2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을 때 잘 보셔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 얘를 X축, 얘를 Y축이라고 하는데 1참수의 그래프 얘가 1참수 그래프 얘가 X축과 만나는 이 점, 여기를 X축과 만나는 이 점이라고 하거든요. 얘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 함수에서 X축과 만난다고 해서 X절편이 돼요. X절편이 아니라 X절편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그래프 X절편 얼마? 마이너스 2입니다. 기간적으로. 요 그래프의 Y축과 만나는 이 점을 뭐라고 얘기한다? Y절편이라고 합니다. 이 Y절편이 항상 뭐로? B와 같아져요. 이 Y절편이 항상 B와 같아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X절편이라는 얘를 뭘로 우리는 인식해줘야 돼, 이제는? X절편은 마이너스 2입니다. 이렇게 인식하면 안 돼요. 여기서 인식이 끝나면 안 된다고. X절편은 마이너스 2입니다로 인식하면 안 되고, X절편을 뭘로 우리는 인식해야 돼? 항상 좌표로서 인식해야 돼요. 즉, X절편, X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 X절편, X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는 항상 Y값이 뭐가 돼? 0이겠지. 요 좌표를 읽어보자고요. 요 좌표가 뭐가 돼요? 마이너스 2,0이잖아요. 아하, Y가 0이 되는 어떤 좌표는 X절편이군이라는 생각까지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된다고. 즉 내가 5,0이라는 말이 문제에 나오면 여러분은 얘를 단순하게 좌표 5,0이 아니라 아하, X절편이 5구나라는 생각까지 하셔야 된다고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 Y절편에 대해서 잘 보세요. X값이 무조건 뭐예요? 이 좌표를 읽으면 뭐가 돼요? 0,3이잖아요. 즉 Y의 절편은 X가 0이 되는구나. 항상 어디에
어디에 있어도 y절편 무조건 얘가 뭐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2였어도 무조건 이 점의 좌표는 x 값이 무조건 뭐예요? 0이겠죠. 얘도 마찬가지일 거 아닙니까? 어디에 있어도, 그죠? 어디에 있어도 무조건 y값은 0이겠구나 라는 게 성립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x절편을 그러면 식이 주어졌을 때, 즉 그래프로 보면 너무 쉽다는 거야. y축하면 얘가 x절편 마이너스 2, y축하면 얘가 y절편 3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프상으로 표현된 x절편과 y절편 너무나도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거 이제는. 이렇게 됐을 때 여기가 5, 여기가 7 이렇게 됐을 때 x절편은 7입니다. 맞죠? x가 만나는 이 점이니까 y절편은 5입니다.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데 식이 주어졌을 때 x절편과 y절편을 어떻게 구하냐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보세요. y는 2x 플러스 3 그랬을 때 여러분들 눈치채셔야 돼. 뭘? b는 항상 뭘 결정한다? y절편을 결정한다라고 말했어요. b는 항상 뭘 결정한다? y절편을 결정한다. 즉 y절편은 그냥 3이야. 맞죠? y절편은 그냥 3이야. 그죠? 쉽게 구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x절편은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x절편 뭐라고 그랬어요? x절편의 가장 중요한 거, 얘 좌표로 인식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거 뭐라 그랬어? y가 무조건 뭐라고? 0이라고. 그죠? 그러면 식에서 y가 0일 때 x의 값이 y가 0일 때 x의 값이 x절편이겠군 하고 정리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다시 한번 x절편은 좌표로서는 항상 y가 0이 되므로 x절편을 구하는 것은 y가 뭐일 때? y가 0일 때의 x의 값. 그러면 y 대신 뭐만 대입하면 돼? 0만 대입해서 x값을 구하면 된다는 뜻. 봅시다. y는 2x 플러스 3에서 우리가 x절편을 구하고 싶어. y 대신 뭐 대입하자고? 0 대입하자고 그냥. 그럼 0은 2x 플러스 3. 그 다음 x를 뭐 하면 돼? 이항하면 되잖아. 마이너스 2x는 3. 양변을 뭘로?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 x는 마이너스 2분의 3. 그래서 x절편은 얼마? 마이너스 2분의 3. 그런데 공부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인식하면 된다? 안 된다. 뭘로? 좌표로서 마이너스 2분의 3, 0을 갖는다라는 것까지 여러분 머릿속에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y절편은 x절편은 어떻게 구한다? y가 0일 때 x의 값. 알았습니까? y가 0일 때 x의 값. y 대신 0을 대입했을 때 나오는 x의 값. 이것을 x절편으로 정리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y는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5야 그랬을 때 머릿속 딱 떠올라야지. 얘는 무조건 y절편은 무조건 마이너스 5야 이렇게 되겠지. 그죠? 그런 다음 x의 절편은 어떻게 보자? y 대신 0을 대입하자. 그랬을 때 나오는 x의 값이 x절편 2야 라고 정리하면 되겠지. 얘를 이항하겠죠. 그러면 3x는 마이너스 5 x는 마이너스 3분의 5. x절편은 마이너스 3분의 5구나 라고 정리할 수 있고, 그 다음 뭐까지 생각하자? 좌표로서 표현은 마이너스 3분의 5,0이구나 라고 생각해. y가 무조건 0이니까. 그죠? 정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 이렇게 y절편이 이렇게 주어지면 그냥 얘가 y절편이야 라고 하면 끝나는데 그렇지 않잖아. 맞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 왜? 직선의 방정식의 형태로 주어질 수 있다고요. 이따 배우겠지만 방정식의 형태로 주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주어질 수도 있어요. 2x 마이너스 3y 플러스 4가 0이라는 이 직선의 방정식에서 얘를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이후에 다시 설명해 줄 겁니다. 라고 했을 때 y절편 어떻게 보여야 돼? y절편. y절편은 항상 x좌표가 뭐라고 했어? 0이라고 했죠. x좌표 0. 그러면 생각나셔야겠지. 공동 수업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 하나를 가르쳐주면 두 개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공동이라고 했지. 그리고 여러분 뭐 생각해야 돼? x절편은 y좌표가 0이었으니까 y절편은 x가 0이니까 x 대신 뭐만 대입하면? 0만 대입하면 되겠군. 그죠? 여기까지 생각 떠올리셔야 돼요. 공동 친구들은. y 대신 0을 대입했을 때 죄송합니다. y절편이니까 x 대신 뭘 대입했을 때? 0을 대입했을 때 나오는 y의 값이 y절편이겠지. 0 대입하면 진짜 0 되잖아. 맞죠? 0, 마이너스 3, y 플러스 4는 0. 그죠? 얘를 이항하면 되겠네요. 그럼 3y는 4. 따라서 y는 뭐가 됩니까? 3분의 4. y절편은 3분의 4구나. 맞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 얘를 뭘로 좌표로까지 인식한다. 즉 0,x가 0이었으니까 0,4
3분의 4구나 라는 것까지 인식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y 절편은 뭐라고? x가 0일 때의 y가. 그러면 여기서 딱 얘가 왜 무조건 y 절편을 결정하는지 이제 딱 눈치를 채셔야 돼. 왜겠어? 어떤 식이든 어떤 일정 함수의 식이든 x 대신 뭘 대입하면 0 대입했을 때 나오는 y의 값이 y 절편일까? 통째로 0 돼버리잖아. 그럼 y는 b. 그죠? y 절편은 무조건 뭐라는 얘기야? b라는 얘기가 돼버리잖아. 이해 갔습니까? 왜 b가 y 절편을 결정하는지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 이제 하고 있는 거야. x 절편, y 절편. y는 ax 플러스 b에서 이 a의 의미와 이 b의 의미를 찾아냈다고요. 그리고 x 절편, y 절편까지 찾아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뭘 해보냐? 평행 이동이라는 걸 펼 거야. 평행 이동. 평행 이동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평행 이동 본격적으로 그래프가 넣을 거예요. 이제 평행 이동이라는 건데 잘 보세요. 평행 이동과 관련된 거 시험 문제 무조건 출제가 됩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일참수 그래프, 이러한 모양의 일참수 그래프가 있어요가 돼요. 여기 y 절편이 2라고 할까요? x 절편을 뭐라고 할까요? 여기도 마이너스 2라고 제가 그냥 할게요. 평행 이동이라는 건 뭐냐면, 이 그래프가 이 그대로 된 그래프, 이 그래프 그대로 움직여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움직여가는 거예요. 그 다음 혹은 이렇게 움직여가는 걸 평행 이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노란, 이걸 하얀색으로 그려야겠네. 여러분들 컬러풀하게 하얀색으로 해줄게. 그럼 이 노란색 그래프가 결국은 어디로? 위아래로 움직여가는 거지. 기울기는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했지. 중요한 거야. 기울기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했지. 가파르게 그대로 움직이는 거로 이렇게 그대로 움직여가는 거라고. 근데 잘 보시면 여기 이전 y절편이 2였던 것이 평행 이동을 하면 어떻게 됐어요? 바뀌었다고요. 물론 x절편도 바뀌었지만 y절편 주목하시라고요. y절편이 위아래로 움직였다고요. 그죠? 그대로. 두 가지 포인트를 잡아야 돼. 기울기는 뭐라고? 그대로. 기울기는 그대로. 뭐가 바뀌었다? y절편이 바뀌었다. 널 하면 평행 이동을 하면, 그죠? 그러면 평행 이동이라는 것은 아하 기울기는 그대로면서, 맞죠? 이 기울기는 그대로면서 y절편이 바뀌는 거구나 라는 것을 머릿속에 기억한다면 우리는 평행 이동은 y축으로의 평행 이동만을 따져준다는 거예요. y축의 평행 이동, y축으로 평행 이동 이란 말을 쓰게 된다는 거예요. 즉 얘가 y는 식을 한번 간단히 그려봅시다. 기울기 a, b만 알면 우리는 식을 구한다는 얘기네. 맞지? 여기까지 복수했을 수 있어. a와 b만 알면 우리는 식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 a는 뭐니까? 기울기니까. 기울기는 뭐가 돼? 이 좌표가 이제 찾아가는 과정, x축으로 얼마만큼? 2만큼. 맞죠? y축으로도 위로 2만큼. 즉 기울기는 얼마나 얘기해? 2분의 1이라는 얘기. 아하, 1이겠네. 맞지? 그러면 1x가 되겠지. y절편은 얼마? 2니까 b가 뭐라는 얘기야? 2. 즉 y는 x 플러스 2라는 이 식이 평행 이동을 하는데 y축으로 써볼게요. y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했다. 1만큼 평행 이동했으니까 어떻게 돼? y 평행 이동 뭐의 이동이라고 했어? y 절편의 이동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y축 1만큼 올라갔다는 얘기는 y 절편이 1만큼 올라갔다는 얘기야. 여기 1만큼 올라갔다는 얘기야. 여기 뭐가 돼야 돼? 3 됐겠네. 3. 그러면 y축으로 1만큼 평 이동한 이 식은 이 그래프가 되겠네. 이 그래프는 자연스럽게 알 수 있겠지. 뭐라고? y는 기울기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니까 그대로 x겠지. 이 x겠지. 맞지? 그런데 y절편이 뭘 바뀌어버렸어? 3으로 바뀌어버렸네. 뭐가 돼? 플러스 3이 됐어. 요가 되는 거야. 그럼 한번 봅시다. 내가 여기를 마이너스 1로 합시다. 그러면 요 그래프는 금방 구할 수 있겠네. 여러분들 어떻게? y는 기울기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했네. 1x 맞지? 그런데 2가 여기 뭐가 돼? y절편이 뭐가 됐어? 마이너스 됐어. 또 마이너스 이렇게 바뀌었다고. 그러면 결국은 얘는 이 그래프는 현재 이 그래프에서 얼마만큼 이동한 거야? y절편이 하나, 둘, 세 개 이동한 거잖아. 맞지? 어떻게 했어? 여기에서 마이너스 3만큼 내려온 거네. 그죠?
그래서 뭐가 됐어? 마이너스 1이 됐어. 아하! 정리를 하자고. 그래. y축으로의 평행 이동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y축으로 k만큼 평행 이동했어요 라고 하면 우리 뭐란다? 얘를 갖다 붙여주면 된다. 우리가 갖다 붙여주면 된다. 즉 y는 2x 플러스 3이라는 그래프를 내가 y축 방향으로 5만큼 평행 이동했어요 라고 하면 이 5를 어디 가자고? 갖다 붙여주자고. 그러니까 플러스 5만 해주면 평행 이동한 그래프는 y는 2x 플러스 8이 돼. 왜? 기울기는 안 변하고 뭐만 변하니까 y 절편만 변하니까. 알았습니까? 정리하자고. 평행 이동 어떻게 하자? 갖다 붙이자. 알았습니까? 평행 이동 뭐 하자? 갖다 붙이자. 그러니까 평행 이동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 생각하면 돼? 아하, 그냥 1차 함수식에다 갖다 붙이면 되는구나. K만큼을 갖다 붙이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다시 한번 봅시다. 다시 한번 더 정리합시다. y는 2x-5의 그래프를 제가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한 식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마이너스 1 어떻게 하자? 갖다 붙이자. 우리가 마이너스 1 갖다 붙이자. 그럼 뭐가 돼요? y는 2x 마이너스 7. 확인할 게 뭐야? 기울기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평행 이동하면 기울기는 안 변해. 그죠? 그런 다음 여기다가 다시 내가 여기서 다시 y축으로 5만큼 평행 이동하자 라고 하면 이 5를 어떻게 하자? 여기다가 갖다 붙이라고 플러스 5라고. 그러면 뭐가 돼? y는 2x 마이너스 2 이거라고요. 결국 평행 이동에 대한 건 시험 문제 출제가 아주 많이 되지만 아주 단순하다라는 거야. 그냥 갖다 붙이면 된다는 얘기. 갖다 붙이면 된다. 즉 이렇게 나온다고요. y는 2x 마이너스 5의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식을 쓰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뭐만 하면 됩니까? 갖다 붙이기만 하면 끝. 그래서 그 식은 y는 2x 마이너스 2예요 라고 하면 된다고요. 좀 더 한 단계 더 어려운 게 뭐가 나와? 이런 게 나와.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의 그래프를 y축으로 k만큼 평행 이동했더니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5가 되었어요 라고 했으면 k값을 구하세요. 여러분들 뭘 알고 있어? 아하, k만큼 갖다 붙이재. 그죠? k만큼 갖다 붙였더니 얘가 됐어요 라는 얘기니까 1 플러스 k가 뭐가 되면 돼? 5가 되면 되겠네? 아하, 1 플러스 k가 5가 되면 되니까 k가 얼마라고? 4. k값은 4입니다. 아주 쉽게 구할 수 있다고요. 기본적 개념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돼요. 평행이도 어렵지 않다. 어떻게 하자? 갖다 붙이자만 외우시면 끝. 알았습니까? 그리고 뭐 하나가 또 있어? 평행 이동은 또 뭐 하나가 있어? 주의해야 될 게 뭐야? 기울기는 변하지 않는다.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기울기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평행 이동까지 여러분들이 다 했어요. 와, 함수 뭐 별거 없네요. 1차 함수 별거 없네.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네. 수학을 포기할 이유가 없었잖아. 공돈의 목표가 뭐라고요? 대한민국의 수포자가 없게 만드는 게 공돈의 목표입니다. 잘 보세요. 그러면 이제 그래프를 그려봐야 돼. 함수의 제일 3요소 뭐야? 함수 3요소. 공돈 친구들 함수 3요소 딱 떠올라야지. 뭐? 식, 그래프, 좌표. 그죠? 우리 지금까지 1학년 때, 맞죠? 상당 시간에 뭘 했고, 좌표를 했고, 지금까지 우리 식에 대한 얘기들 했어. 그럼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해봐야겠네. 아하! y는 2x 플러스 3의 그래프를 선생님 어떻게 그려야 될까요? 첫 번째, 대충 그리는 게 아니라 대충 그리는 거, 개형이라고 해요. 대충 그리는 거, 개형. 두 번째, 뭘 해야? 제대로 그리는 거. 알았습니까? 제대로 그리는 게 있어요. 제대로 그리는 거. 개형이라는 것은 대략적으로 그래프를 그려준다는 뜻. 이럴 때 이 y는 2x 3의 그래프를 개형을 대충 그리세요. 그 개형을 그리세요 하면 여러분들은 일단 뭘 기준으로? y 절편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y 절편이 뭐래요? 3이래요. 3이라고 딱 찍어줘. 알겠습니까? 딱 찍어줘. 그 다음 뭐 해야 돼? 2x, 기울기가 2x래. 어떤 의미 갖고 있겠어? 기울기 a는 모양을 결정한다. 양수면 위로 향한다. 음수면 아래로 향한다. 플러스니까 위로 향하니까 이렇게 되겠죠, 무조건. 그래서 얘는 뭐가 돼? 1사분면과 2사분면과 3사분면을 지나요 라는 게 성립되겠지. 알겠습니까?
그 다음 제대로 한번 그려보자고. 제대로 그린다는 건 뭐냐면 x절편과 y절편을 정확하게 찍어주는 거야. 그래서 x절편과 y절편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립니다. 이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y절편은 보는 순간 3이에요. 나와줘야 돼 이제는. 그 다음 x를 어떻게 구해야 된다 그랬어? y 대신 0을 대입한 x의 값. 즉 0은 2x 플러스 3. 따라서 얘를 이항하면 되겠네. 마이너스 2x는 3. 따라서 x는 마이너스 2분의 3. 알겠습니까? 아하, x절편이 마이너스 2분의 3. 우리는 뭐라고 인식해? 마이너스 2분의 3, 1과 0으로까지 인식해야 돼. 즉, 좌표를 어디서 찍어야겠어? 여기 찍으면 되겠네. 맞죠? 마이너스 2분의 3. 그러면서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하면 디테일한 그래프가 된다는 거. 제대로 된 그래프가 된다는 거. 결과적으로는 똑같지만 x절편에 대한 표현이 어떻게 들어있느냐, 안 들어있느냐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래프를 그릴 때, 대형을 그릴 때 정확하게 뭐 y절편 뭔지를 찍어주고 그 다음에 a에 따라서, 즉 기울기에 따라서 그래프 모양이 위로 향하고 위로 향하게, 아래로 향하고 아래로 향하게. 한 번 더 해봅시다.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6이라고 합시다. 개형을 간단하게 그리세요라고 하면 해놓고 뭐 찾자? y절편. 여기 있겠네. 맞지? y절편. 요쪽 어디 있겠네. 맞죠? 그 다음 여기가 마이너스는 어떻게 돼? 아래로 향하네. 아래로 향하네.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죠. 얘는 그래서 1사분면, 2사분면, 4사분면 지나고 3사분면 지나지 않아요. 라는 얘기를 하겠지. 알겠습니까? 그 다음 디테일하게 한번 그려보자. 디테일하게 y절편 6 찍어주고 x절편 구해야겠네. 이제 암산합시다. 0이니까 넘어가면 3x. 3x가 6이니까 x는 2. 오, x는 2겠네. 이렇게 그려지겠네. 알겠습니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되는데 어렵지 않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뭐가 더 출되느냐? 이런 숫자들이 주어지면 대충 그릴 수는 있겠어. 그런데 이렇게 주어졌어. y는 ax 플러스 b일 때 단순하게 기울기와 y절편이 음수인지 양수인지만 주어졌을 때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 좋을 쉽죠, 좋을 쉽죠. 하나도 안 어렵죠. 그냥 뭐 아까 b를 먼저, 맞죠? y절편 기준으로 0보다 작아. 아이씨, 여기 어디가 있겠네. 맞지? 여기 어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a는 0보다 크대. 오, 위로 향하는 그래프네. 위로 향하네. 끝. 맞죠? 이 그래프는 몇 사분면 지날까요? 1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을 지납니다. 선생님. 좋을 쉽네. 그죠? 좋을 쉽죠? 그 다음, 그랬을 때 또 뭐가 있어? 또 뭐가 있어? 그래프를 이제 해석해야겠지. 해석. 그래프를 해석할 거라고. 어떻게 해석하느냐? 주어진 이 그래프가 y는 ax 플러스 b라고 했을 때 a 값은 뭐고 b 값은 뭘까? 요를 물어보는 거예요. 아하, 여러분들은 찾아가시면 되네. 얘가 뭘 뜻한다고? y절편 b를 뜻하네. 그런데 x축보다 위에 있다는 얘기는 플러스 개념이라는 얘기겠지. 아하, b는 0보다 커요, 선생님. 그죠? 그 다음, 얘가 기울기가 그래프의 모양이 아래로 향해. 어허, a가 그래프의 모양을 정한다고 했으니까 아래로 향하면 a는 무조건 뭐라는 뜻이야? 0보다 작아요, 음수라는 뜻. 쉽게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이렇게 그래봐야 응용되는 문제 어렵게 나와봐야 이런 거 주어지고 y는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b일 때 a 값과 b 값을 결정하세요. 이런 거겠지. 여러분 절대 두려워하지 마. 그냥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a를 읽고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b로 그냥 읽으셔야 돼요. 얘 자체가 뭘 뜻해? 얘 자체가 기울기. 마이너스 a 자체가 기울기 뜻한다고. 근데 마이너스 a일 때 위로 향한 거잖아. 그치? 0보다 크겠네. 아하, 그런데 a라고 찾아야 되니까. 마이너스가 있으면 배웠잖아. 부등식 할 때 뭐 부등호 방향을 바꿔줘요. 그죠? 마이너스 b 자체가 y절편이야. 이 식에서 마이너스 b 자체가 y절편이라고. 마이너스 b가 얘 있어 여기. 0보다 작네요. 그러면 b는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가 있으면 뭐 한다?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찾아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것이 나와도 여러분들이 그래프의 모양에 따라서 그 식이 주어졌을 때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는 것.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a와 b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어렵지 않죠? 그래프에 대한 해석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프에 대한 해석이 정말로 중요해요. 주어진 그래프. 여러분들은 1차 함수에서 그래프가 딱 주어지는 순간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 돼. 아, 얘는 아래로 향하니까 A가, 지금 기울기가, 맞죠? A가 음수겠군. 아, 여기에 Y절편이 있으니까 뭐가 되겠어? Y절편은 플러스 B겠군. 맞죠? 그런 판단을 꼭꼭꼭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 1차 함수 그래프의 평행과 일치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평행이란 얘기는, 아까 뭐 할지 설명했습니까, 제가? 뭐 할지 설명했어요? 생각나셔야죠.
평행 이동할 때. 그죠? 평행 이동할 때. 어떻게 써야 돼? 이 그래프가 기울기가 똑같이 이동하는 것을 평행 이동이라고 했잖아요. 말 그대로 평행하게 이동하니까 중량 폭이 뭐라 그랬어? 기울기는 변하지 않는다. 즉, 기울기가 같으면 두 그래프는 평행하다 되겠지. 이런 거예요. y는 2x-3의 그래프와 평행한 그래프는 y는 2x 플러스 5. 어떻다? 기울기만 같으면 평행하다. 아하! 머릿속에 정리해야 돼. 특별한 것도 없어. 뭐 평행하려면 뭐가 기울기만 같으면 돼. 라는 게 머릿속에 정리돼야 돼요. 즉, 평행이란 말이 나오는 순간에, 네? 일차함수에서 평행이란 말이 나오는 순간 여러분은 아하, 기울기가 같다가 떠올라야 된다고. 바로. 알았습니까? 즉, A가 같다. 떠올라야 돼, 무조건. 알았습니까? 머릿속에 뭐 한다? 정리한다. 그리고 뭐 한다? 기억한다. 알았습니까? 평행이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뭐 같다? 기울기가 같다. 그 다음, 이제, 내가 이제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 즉, 제가 연립 방정식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연립 방정식을 배울 때, 직선의 방정식, 1차 함수와 연관이 돼요 라는 말을 했어요. 기억나시나요? 1차 함수와 연관이 됩니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 뭐가 있냐면 잘 보세요. 우리가 연립 방정식을 할 때 2x 플러스 3y는 1 마이너스 2x 플러스 5y는 2라는 연립 방정식이 있을 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x와 y가 있어요. 따라서 얘는 뭐와 1차 함수와 연관이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1차 함수를 다른 말로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했죠.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왜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했어? 그래프의 모양이 직선이기 때문에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말을 해요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했을 때 그럼 이 직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1차 함수라고 표현을 하면 1차 함수라고 표현을 하면 y는 ax라고 쓴다고 ax 플러스 b라고 쓴다고 했어요. 왜? 함수식은 y는 하고 기본적으로 정리하는 게 함수식이거든요.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면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할 때는 여러분들이 직선이란 말하면 1차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차식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왜? 1차 함수가 1차식으로 넣었으니까 1차 함수는 무조건 그래프의 모양이 뭐다? 직선이다. 그래서 직선이란 말 안에는 1차식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해해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직선의 방정식은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의 꼴로 이루어졌어요. 는 0의 꼴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수학적으로는 방정식의 형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따라서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이루어졌고 1차부터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두 개가 어떻다 우리는 두 개를 어떻게 인식한다? 똑같게 인식한다. 똑같고 왜? 얘를 보세요. 내가 y를 이항시켜 볼게요. ax 마이너스 y 플러스 b는 0. 그죠? 모양이 똑같잖아요. 모양이 똑같기 때문에 1차 함수와 우리는 직선의 방정식을 똑같이 이해한다. 즉, 지금까지 배웠던 y는 2x 마이너스 3이라는 예를 직선의 방정식 형태로 바꿔보면 y만 이항시키는 뜻이라는 거죠. 즉,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은 0이라는 것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즉, 만약에 내가 2x 플러스 3y 마이너스 4는 0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 식을 가지고 내가 해석하고 싶어. 이 식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해석하고 싶어. 뭘로 바꿔놓고 함수식으로 바꿔놓고 해석해버리면 돼. 즉, 함수식으로 바꾼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y를 넘겨줬으니까 y를 남겨놓고 다 넘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3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4가 되겠지. y는 하고 정리해줘야 되니까 3분의 마이너스 2x 3으로 나누는 거잖아. 플러스 3분의 4. 즉, 얘를 우리는 해석하려면 이걸로 바꿔놓고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야. 어떻게? 아하, 이 직선의 방정식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2이고 아래로 향하는 그래프고 y절편은 3분의 4를 가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래프까지 우리는 그려낼 수 있다라는 거죠. y절편이 3분의 4 여기 좀 있겠네. 기울기가 아래로 가니까 이런 모양의 기울기를 갖겠네. 그래프를 갖겠네. 이 직선의 방정식은 1사분면과 2사분면과 4사분면을 지나요. 3사분면 지나지 않아요. 이렇게 다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즉 직선의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뭘로 함수식으로 바꾸어서 그죠? 함수식을 바꾸어서
해석해낼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런 해석할 수 있느냐가 결국은 뭐가 시험 문제에 나온다는 얘기인 겁니다. 즉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y하고 바꿔서 함수식으로 바꿔서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일차함수를 배우는 과정에서 즉 직선의 방정식을 배우는 과정에서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잘 보세요. 요 좌표가 있어요. 2,3이라는 좌표가 있는데 얘가 이렇게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직선의 방정식은 이 직선 방정식은 뭐가 돼요? x 값을 뭐든지 다 대응되고 있겠네요. 이렇게 모든 x 값 다 대응되겠죠. 그런데 맞죠? 그런데 y 값은 무조건 뭐밖에 없다? 3밖에 없다. 따라서 얘를 우리는 뭐라 해요? y가 무조건 3밖에 없어. y는 3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또 이런 것도 있겠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4,-5라는 이 좌표를 지나는 어떤 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얘는 보세요. 어떤 y 값은 다 대응하고 있죠. 이렇게 다 만나고 있잖아요. 좌표로 맞죠? 어떤 y 값은 그죠? 그런데 항상 x 값은 뭐가 돼요? x 값 항상 뭐밖에 안 돼? 4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점의 좌표가 있더라도 얘는 4,2 이 점의 좌표가 있더라도 이 직선의 방정식에서 4,-2 뭐 얘는 4,-5 즉 얘는 모든 y 값을 지났는데 맞죠? y 값은 모든 y 값을 지났는데 x는 뭐밖에 안 지난다? 4밖에 안 지난다. x는 4라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y는 3이라는 이 직선의 방정식에 대한 표현은 뭐냐면 x축과 뭐예요? 나란히 있잖아요. x축과 평행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x축과 평행하다. 얘는 또 다른 말로 뭘 할 수 있어요? 또 다른 말. y축하고 이 직선의 방정식이 90도로 만나잖아요. 맞죠? y축과 수직이다. 이런 말도 써요. 요거 없어요. 요거에 대한 또 똑같이 해석 한번 해봅시다. 뭐하고 나란하겠어요? y축과 나란히 서 있죠.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요? y축과 평행하다. 그죠? 그 다음에 또 x축하고 어떻게 만나요? 90도로 만나죠. x축과 90도로 만나네. 즉 x축과 수직이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좌표 -5,2라는 좌표를 주어지고 이 -5,2가 x축과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라고 여러분들은 일단 -5,2 이렇게 씁니다. 시험이 많이 나와요. -5,2라는 좌표를 이렇게 찍습니다. 문제 푸는 요령이야. x축과 수직이래요. x축 여기 있으니까 90도로 만나야겠군 이렇게. 맞죠? 그럼 얘는 뭐만 지나요? x가 -5인 것만 지나네. 그럼 직선의 방정식은 뭐가 돼? x는 -5만 지나네. x는 -5 이렇게 되겠지. 만약에 문제에 뭐가 나와? x축과 평행하다 라는 말이 나오면 이 점의 좌표 x축과 평행하대. 이 점의 좌표를 지나면서 x축과 평행하대. 평행하게 그거 봐. 수 보니까 결국 뭐를 지나? y는 2밖에 안 지나네. 맞죠? 따라서 그럴 때는 y는 2라는 직선의 방정식을 갖습니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즉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은 간단하게 그래프를 그려보시는 게 헷갈리지 않고 틀리지 않는 방법입니다. 의외로 많이 틀려와요. 눈으로 보다가. 그러니까 좌표가 주어지면 어떻게 해라? 찍어 놓고 문제 조건에 따라서 그래프를 간단하게 그려라. x축과 수직이면 x축과 수직이게 그어보고 y축과 수직이면 y축과 수직하게 그어보고 뭐 x축과 평행이면 x축과 나란하게 그어보고 y축과 평행이면 y축과 나란하게 그어봐서 여러분들이 그 식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1차 함수식을 구하는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부해봅시다. 잘 봅시다. 1차 함수식을 구하는 거,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무조건 y는 ax 플러스 b로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떠올리셔야 되고 머릿속에 y는 ax 플러스 b구나라고 떠올리셔야 되고 항상 y는 ax 플러스 b로부터 출발하셔야 돼요. 알았습니까? 그랬을 때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a는 뭘 뜻한다? 기울기 맞죠? b는 뭘 뜻한다? y 절편
알겠습니까? 머릿속에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해봅시다. 이런 게 있어요. 첫 번째, 기울기가 2이고, 맞죠? y절편이 마이너스 3인 1참식을 구하세요. 어허, 뭐 얘가 뭐란 얘기야? a란 얘기고, 얘가 뭐란 얘기야? b란 얘기죠. 여러분, y는 ax 플러스 b로부터 출발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a 값과 b 값을 구해서 대입만 하면 된다는 뜻인 거예요. 특별한 게 없다는 얘기야. 아, a가 2라는 뜻이고, b가 마이너스 3이라는 얘기니까, 이거에 직선의 마이너스. 오호, 뭐, 2x 마이너스 3. 아주 쉽게 구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두 번째, 이런 게 있었겠지. 마이너스 2,4와 3, 마이너스 2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직선의 방식이 나와도 그냥 y는 ax 플러스 b라고 쓰시면 돼요. 그렇습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여러분들, 두 점이 주어졌다. 뭘 구해라? y는 ax, y는 ax 플러스 b부터 출발한다고 했죠, 제가? 일단 두 점의 좌표가 주어지면 뭘 구할 수 있다? 기울기를 구할 수 있다. 그죠? 따라서 a는 x 마이너스 2 빼기 x 빼기 x, y 빼기 y라고 했죠? 따라서 마이너스 5분의, 맞죠? 마이너스 5분의 플러스가 돼서 6 되겠네요? 오호, A는 마이너스 5분의 6이란 걸 알았어. 그러면, A가 마이너스 5분의 6이란 걸 알았네. A가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 Y는 마이너스 5분의 6, X 플러스 B라고 했어. 우리 뭐만 구하면 끝나? B. 그런데 지난 시간에 뭐라고 그랬어, 제가? 좌표가 주어지면 무조건 뭐라 하면 된다? 대입해라. 얘를 지난다고 했잖아. 얘를 지난다. 아무거나 대입해 보라고. 그럼 뭘 구할 수 있다? B 값을 구할 수 있다. X가 얼마? 마이너스 2. Y가 얼마? 4. 대입하자고요, 대입. Y 대신 4. X 대신 마이너스 1을 대입하자고요. 그럼 뭐가 돼요? 4는 마이너스를 대입했으니까 마이너스 플러스가 됐겠네. 5분의 12 플러스 B. 오호, B 값을 구할 수 있어. 왜? 얘만 이용하면 되니까. B는 4 마이너스 5분의 12. 따라서 뭐가 돼요? 5분의 5, 4, 20 마이너스 12가 되고 5분의 마이너스 8. 아하, B가 5분의 마이너스 8이더라. 10을 완성할 수 있겠네. B 대신 뭐만 써주면 돼? 얘만 써주면 10이 완성되겠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는 함수식은 Y는 마이너스 5분의 6X 마이너스 5분의 8이라는 걸로 우리가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주어진 조건이 두 개의 좌표가 주어졌다라면 우리는 뭐부터 구하고? 기울기 A부터 구하고, 그죠? 기울기 A를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기울기 A를 구해서 식을 일단 정리해놓고 B만 구하면 되니까 식이 있으면 좌표가 있으면 식에다 뭐만 하자? 대입만 하자. 맞죠? 식이 있고 좌표가 있는데 왜 대입하지 않아? 무조건 대입하면 끝. 알았습니까? 식에다가 좌표를 대입해서 나머지 뭘 구한다? B를 구한다. 맞죠? B를 구하면 식이 완성되더라. 그래서 항상 뭐에서 출발하자? Y는 AS 플러스 B에서 출발하자. 무조건 어떤 조건의 문제가 나오더라도 보세요. 다 돼요. 다. 정말 다 됩니다, 여러분들. Y는 AS 플러스 B로 시작하는 순간 모든 게 다 해결돼요. 이거 어려워하면 안 돼요, 절대로. 다 해결됩니다. 이런 거야. X 절편이 2이고 Y 절편이 3일 때 이것의 함수식을 구하세요. 여러분들 딱 떠올라야지. 뭐가 Y 절편 3이야. 그럼 뭐가 3이구나. B가 3이구나 떠올라야겠죠. 그러면 일단 식은 뭐가 되겠어? Y는 AX, 아직 A는 몰라, 그치? AX 뭐가 돼? 플러스 3이 구다라는 게 되겠지. 똑똑한 친구들, 선생님 A도 저는 구할 수 있어요 라고 해야 돼. 왜? X절편과 Y절편 우리 뭐로 인식하자 그랬어? 좌표로 인식하자 그랬지. X절편은 뭐야? Y가 0일 때 X값, 즉 2,0. Y절편은 뭐야? X가 0일 때 Y값. A 쉽게 구하겠네. 어떻게 돼? X 빼기 X, Y 빼기 Y. 따라서 뭐가 돼요? 2분의 마이너스 3. Y는 A가 얼마라고? 마이너스 2분의 3. 그죠? X 플러스 3.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조건이 주어지더라도 여러분들은 뭘로 출발하자? Y는 AX 플러스 B로 출발하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 근데 뭐 더 이상 주어질 것도 없네요. 여러분 다 해봤어요. 그죠? 주어질 것도 없어요. 다 해봤습니다.
어떤 문제 조건이 나와도 여러분들은 다 함수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신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신감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 직선의 방정식에서 맞죠? 직선의 방정식에서 우리가 연립 방정식과의 직선의 방정식과의 관계에 대한 거, 함수식과의 관계에 대한 걸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잘 보세요. 지난 시간 연립 방정식 할 때 x 플러스 y가 3, x 마이너스 y가 x 플러스 y가 2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그랬을 때 제가 x의 개수와 y의 개수 같은데 상수가 다르면 뭐 한다 그랬어요? 해가 없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셔야 돼요. x와 y의 개수가 같고 상수가 다르면 해가 없어요 라고 했잖아요. 왜 그런지 여기서 우리가 해야 돼요. 한번 보겠습니다. 얘가 직선의 방정식 형태라 그랬지. 얘를 뭘로 바꿀 거냐면 지금 함수 했으니까 함수식으로 바꿔보자. 왜?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한번 해보자. y는 x만 이항하면 되겠네.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라는 함수식을 갖고 얘는 y는 얘가 이항 되겠네.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는 함수식을 가져. 그렇지. 그러면 얘를 딱 보는 순간 그래프를 그릴 것까지도 없어. 지금까지 여러분 제대로만 공부했다라면 뭐가 떠올라야 돼? 선생님, 이 1번식과 이 2번식의 기울기가 같네요, 선생님. 기울기가 같으면 뭐라 그랬습니까? 평행하다라고 했잖아. 그치? 떠올라야 돼. 함수는 무조건 이런 내용들, 개념들, 의미들이 떠올라야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이게 안 되니까 함수가 어려워요라고 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쓰는 순간에 공돈을 제대로 공부한 친구들 어떻게 떠올라야 돼? 선생님 기울기가 같아요. 그럼 평행하다고 했잖아요. 다 떠올라야 된다고. 즉 1번식과 2번식은 어떻게 두 개의 그래프가 나란하게 평행하게 있다고. 그치? 평행한 그래프니까 만난 점이 있어 없어? 만난 점이 없어요. 우리가 연립방정식의 해라는 것은 결국 뭐다? 그래프가 만나는 교점이야. 교점. 정리가 돼야 돼. 교점이야. 그치? 그런데 만나지 않으니까 교점이 없네. 따라서 얘는 해가 없네가 되는 거야. 즉 평행이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에 여러분들 뭐가 떠올라야 되고 기울기가 같다라는 게 떠올라야 되고 또 뭐가 떠올라야 돼? 아하, 교점이 없어. 요가 돼야겠지. 교점이 없어. 맞지? 교점이 없다는 얘기는 무슨 말? 해가 없다 라는 말까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연관을 다 시켜서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수학 실력이 느는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공부를 하는 친구들은 하나를 가르쳐주면 두 개, 세 개를 연상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드리겠다고 했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를 제대로 했다라면 평행이란 말이 나오는 순간 기울기 같다는 게 무조건 떠올라야 되고 아하, 기울기 없다는 얘기는 교점이 없다는 얘기네. 교점이 없다는 얘기는 뭐가 없다? 해가 없다는 말이네까지 연상할 수 있다라면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수학 실력이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알겠나요? 그러면 선생님 해가 뭐라 그랬어? 교점이라고 했어. 교점. 되게 어이없는 사람 볼게요. 이게 어떤 교재에서는요 별 3개, 4개짜리로 하고 생각보다 애들이 헤매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도 보자마자 1초 만에 풀 수 있어야 돼. 잘 보세요. 얘는 y는 ax 플러스 b의 그래프고 얘는 y는 cx 플러스 d의 그래프일 때 cx 플러스 d의 그래프일 때 미안합니다. 이게 아니죠. 미안합니다.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얘는 ax 플러스 by 플러스 3은 0. 얘는 cx 플러스 dy 마이너스 1은 0일 때 이 두 연립 방정식의 해를 구하세요. 이렇게 준다고 이렇게. ax 플러스 by 플러스 3은 0. cx 플러스 dy 마이너스 2는 0. 이 두 식의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세요라는 게 딱 나와요. 그러면 애들 다 뭐하고 앉아있어? A가 뭔지 B가 뭔지 막 찾고 앉아있어요. 근데 공동 배운 여러분들은 1초만 알아야겠지. 할 것도 없이 답이 뭐야? X는 2, Y는 3이에요, 선생님. 그죠?
x는 2에 왜? 교점이 뭐라고 했으니까 해라고 했으니까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에 만나는 교점이 2,3이랑 많은데 a값 b값 구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2,3이 답인 거잖아요. x는 2, y는 3이라는 이 방정식의 해가 되는 거예요. a값 b값 구하는 순간 뭐가 돼? 바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런 문제 나오면 의외로 막 틀려요. 애들이 막 틀려봐요. 뭐가 모른다는 게 개념이 없다는 얘기잖아. 그래프의 교점이 뭐가 된다는 머릿속에 연립방정식의 해가 된다는 것만 알아도 보는 순간 이거는 a값 b값 c값 필요 없군. 교점의 좌표가 연립방정식 해가 되니까 x는 2, y는 3이 되겠군 하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평행하면 교점이 없고 해가 없다. 기울기가 같으니까 이라는 것이 정리가 됐고, 교점이 있으면 해가 한 개라는 게 됐어요. 그럼 교점이 생기기 위한 조건은 뭐겠습니까?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기울기가 다르면 되잖아요. 그죠? 두 연립방정식에 혹은 두 1차 함수에 교점이 있다. 즉 해가 있기 위한 조건. 해가 있기 위한 조건은 뭐밖에 없어요? 기울기가 다르다. 그죠? 그래서 잘 보세요. 얘가 우리가 이 연립방정식은 해가 없어요 라고 했을 때 잘 보세요. 기울기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이런 상수들이 아니라, 그죠? 뭐가 돼요? x의 개수와 y의 개수가 결국은 뭘 결정하는 겁니까? 기울기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즉 x와 y의 개수 중에 하나만으로 다르면 그것은 뭐가 됩니까? 교점 하나라도 생긴다. 즉 기울기가 다릅니다. 왜? 기울기가 다르면 언젠가는 조금이라도 다르면 언젠가 하나는 너무 만나거든요. 조금이라도 다르면 만나거든요. 기울기가 조금이라도 다르면 언젠가 만나거든요. 그래서 기울기가 다르면 교점이 생겨서 해가 한 개로 결정된다. 일치라는 거, 아까 평행과 일치를 설명하는데 평행만 설명했죠. 일치라는 거 여기 설명하려고 했어요. 일치라는 것은 그냥 뭐가 식이 같다라는 거잖아요. 일치한다는 거.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때, 그죠? 이 그래프 식과 뭐하면 일치하잖아요. 근데 점이 만나는 점 보세요. 이렇게 되면 만나는 점 하나가 이래잖아요. 그러면 얘가 직선이기 때문에 한 점 이상에서 만나기 위해서는 일치하는 경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일치라는 거 식이 같고 그래프가 정확하게 일치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가 1차 함수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정리한 겁니다. 여러분들 1차 함수, 물론 2차 함수, 모든 함수에 대한 것들은요, 머릿속에 뭐가 기억나야 돼? 개념적인 것들이 기억나셔야 돼요. 용어에 대한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식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식을 해석한다, 그래프를 해석한다. 어떤 의미야? 각각의 상황에 대해서, 각각의 그래프의 상황, 각각의 식의 상황, 각각의 식의 의미, 이것들이 머릿속에 하나하나 기억되고 있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제부터 함수로서 여러분들이 수학의 신세계에 빠져들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1차 함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